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시 27분입니다. 아마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저녁 드실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 식사 후에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김건희 팬카페 가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덕분으로요 어제 하루 한 4-5천 명 정도가 이 팬카페에 추가로 가입해 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내일까지 해서요. 이번 달이죠. 이번 달까지 해서 한 110만 한 2만 5천 명 정도 더 이제 팬카페 가입하셔서 10만 이 가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은 이제 선거가 사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대표의 등판, 윤석열 후보에 도움이 되도록 힘과 그리고 또 격려성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팬카페 제 방송이에요. 제목 바로 아래 보시면 그리고 제 커뮤니티를 보시면 이 팬카페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거 그냥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 그것도 저것도 좀 뭐 하시면은 포털 사이트에 건사랑 김건희 팬카페 딱 치면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꼭 좀 가입해 주십사 거듭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방송에 구독 좀 눌러주셔가지고 이거 뭐 80만 대가 이렇게 힘드네요. 내일까지 80만 좀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이 긴급뉴스 오늘 4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는데요. 우선은 여론조사 내용 이거 뭐 KBS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한국갤럽 지난번에 얼마나 웃겼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1% 뒤지는 걸로 딱 발표해버렸잖아요. 이거 친여 노골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무슨 뭐 서로 짜고 이 고스톱 치는 거가 아닐까 할 정도로 이 조사 결과 나오는 것이 신통치가 않아요. 뭔가 수상해. 그래서 어떤 정도냐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소수점 아니라 소수점 2자리까지도 여론조사가 같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참 희한하다. 왜 하필이면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나오는 이 조사 결과를 내놓는 걸 보면 왜 자꾸 의심이 가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선요 여론조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KBS가 의뢰하는 데가 한국 리서치예요. 이 한국 리서치는요 우리 한국 최대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고 정부로부터 용역을 가장 많이 받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리서치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한번 조사 결과를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아. 39.8, 39.8입니다. 이게 누가 뭐 더 이길 것 같으냐 뭐 이런 걸 물은 게 아니라요. 내일이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 지지도를 물은 거예요. 이 지지도를 물었더니 39.8로 똑같이 나왔어. 그리고 안철수는 8.2 그리고 심상정은 3.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2월 7일하고 9일날 했던 조사와 비교해 보니까요 윤석열은 2.1포인트가 올라간 데 비해서 이재명은 무려 5.8포인트나 올랐어요. 2배 이상이 올라간 것이죠. 야, 이거 여러분들 아니 이재명이가 지금 뭐 갈수록 김혜경이 법가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리고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 옆집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전선거운동을 기획했다. 공약을 만들었다. 등등 많은 논란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재명이가 2배 이상 올라갔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절대 이해가 가지 않죠.
이런 대목에서 조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지도가 그렇게 됐고요. 당선 가능성은요. 자, 보십시오. 윤석열 46.7이고요. 이재명 42.2입니다. 그러니까 4.5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오차범위 밖이에요. 자, 누구한테 투표할 거냐가 똑같은 물어봤는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39.8과 달리 한 7% 정도나 높이 더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이거 수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말이죠. 어디에서 보면 수상하냐면요. 정권 교체를 물어보니까 53% 절반을 넘어요. 그리고 민당의 정권 연장 이거는 39.6%. 그래서 14.6% 거의 15%나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조작 의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똑같이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숫자가 같아요. 36.9, 36.9. 그러니까 자, 이 후보 지지율이 39.8, 39.8.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36.9, 36.9. 야,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후보 지지율이 똑같으니까 정당 지지율도 똑같이 그냥 때려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이 같다. 그 다음에 후보 지지율이 같다. 그런데 정권 교체 지지율이 14% 정도나 높다. 이 얘기는 어디선가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 지표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엠블레인에서 말이죠. 엠블레인 퍼블릭에서 뉴스원의 의뢰로 조사한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요. 이 엠블레인 퍼블릭도 면접이고 요 앞에 말씀드린 것도 면접인데 요 엠블레인 퍼블릭도요. 전부 친여 성향의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윤석열은 42.4고 이재명이 40.2, 안철수 9입니다. 심상정 2.8인데 윤석열이가 2.2%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예, 높게 나온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5.8%가 올라갔고 이재명은 4.5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철수 9%, 심상정 2.8%. 자, 그러니까요. 심상정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만 이렇게 똑 떨어지게 달라질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말이죠. 이 단일화 때의 가상 대결 엠블레인 퍼블릭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또 0.9가 높아요. 45.5 대 44.6. 그리고 안철수 후보 붙으면요. 안철수 후보가 1.5가 높게 나옵니다. 41.7 대 40.2. 자, 그래서 이 두 후보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부 다 친여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리고 뭔가 석연치가 않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버리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앞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평가를 해드렸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걸 가지고 좀 이 단일화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예, 이것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평가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 평가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 이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결국은 이 경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제시가 없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가 결국은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결렬을 선언하고 완주한다. 이런 입장을 안철수가 오늘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말이죠. 유세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추가적인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장한 국민 경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다. 협상 상대자의 도리가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오늘 이 경선 문제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간에 주장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것이 자기네가 내린 결론이다. 자, 그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결렬을 통보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 이태규 이 본부장, 이거는 뭐 정권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또 상세히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단일화 경선 제안이 지난 13일 날 했는데 20일 날 협상의 진행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완주를 선언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도요. 이 잘못된 소문과 마타도어가 횡행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을 윤 후보가 했다고 하길래 도대체 어떤 말을 저에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의원이 나가서 이야기를 듣기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전권대사 이런 개념은 아예 없었고 그냥 말을 듣고 저희끼리 논의한 끝에 그냥 한번 결론을 내보자 이렇게 해서 가서 만나고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대신에 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다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에 그간에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국민 경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고 안 받겠다 또는 받겠다조차 없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듣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여론사 이야기는 협상 중에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렸는데도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상대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진실 게임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나중에 만나자 이거를 실무적으로 만나자라는 얘기가 이 실무적으로 만남이 과거에 이미 있었다야 되는데 이 의미의 안철수 발언이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실무자의 만남은 앞으로 이렇게 갖자라고 똑같은 한국말인데요. 서로 이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 경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뭔가 서로 간에 이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이 안철수 후보
계속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가 3만 개가 넘는데 그 전화로 어떻게 통화를 하겠느냐.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계속 제 번호를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게 과연 협상 파트너로서의 태도이냐? 이건 당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 문자 폭탄 오는 것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문자 폭탄 왔으니까 또 왔다 하겠죠. 자, 이 얘기는 안철수 후보 이제 그만 간을 보고 빨리 협상을 제대로 좀 하라. 이러한 이 촉구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전화가 일시적으로 폭주하면서 나타난 것이지 이 문바들이 얘기하는 이 문자 폭탄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이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도요. 립서비스다.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시도는 립서비스다. 그래서 립서비스만 계속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 맞지 않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러면서요. 완주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어요. 그래서 이 DJ를 갖다가 국민통합 대통령, 개혁 대통령, 글로벌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저야말로 국민통합, 대한민국 개혁,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얘기하고 순천 아랫장에서도요. 의사 출신인 저만이 마스크를 빨리 벗게 할 수 있는 최고 적임자다. 군대를 가본 사람이 국군 동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인들이 단일화하지 마시라. 완주하시라. 라고 말하니까 네, 저 마라토너입니다. 라며 완주 의지를 내보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뭐 이 안철수 후보 엄청난 마라토너죠. 그건 뭐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 안철수 후보도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주의는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 찍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 민주주의도 교육도 또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철수 후보가 추가적인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이태규 의원도 한마디로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권이 아니고 전권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선대 본부장 입장에서 나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둘이서 뭐 당연히 같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요. 어디서 누가 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연락만 달라. 뭐 과거 어떻게 됐든 연락만 주면 내가 찾아뵙고 진지하게 협상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이제 통큰 협상을 하고요. 뭐 전권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 이제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도 용단을 내려라. 뭐 그래서 이제 뭐 문자 폭탄이 3만 개 왔네 안 왔네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즉각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화해도 이 전화기가 열받아갖고 잘 통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화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연락만 달라.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직접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윤석열 후보와 직접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여당에서는요, 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판이 깨졌으니까 지금 여당의 작전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작전 넘버 원이 뭐냐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깨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하고 단일화 안 해도 좋아. 단일화 어렵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절대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는 단일화를 안 해야 돼.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깨졌어. 할 때 더 실은 안 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방금 말이죠. 방금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이 단일화 결렬과 관련된 윤 후보의 기자회견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 입장을 보고서요. 경남 창원에서 유세를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은 한마디로요. 선거 때 누구를 눌러서 포기시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 그다음에 지지율이 높다고 안철수 후보를 너무 압박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단일화는 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은 걸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오늘 창원 유세 시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거 때 누구를 눌러서 포기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못 넘기면 1, 2위 후보 둘이 한 번 더 투표를 해서 연합정부를 만들 수 있는 결선 투표제를 해야 한다. 이러면서 선거를 눌러서 포기시키지 말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뭐 힘으로 누르지 말라. 그러니까 106석이라고 그래서 3석짜리 안철수 후보 압박하지 말라는 거고 더 이상 단일화 얘기 꺼내지 말고 각자 뛰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수준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새롭게 생길 대통합정부가 확실하게 국민대국과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 정치가 복무하는 새로운 정치, 진정한 정치 교체를 확실히 해내겠다. 우리 식구 안에서 사람을 골랐으려니 사람이 없어서 회전문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게 발목 잡으면 안 좋지 않느냐. 이게 이제 뭐 이 통합 정부를 구상해서 진영을 벗어서 나서 인물을 기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 얘기는 이걸 믿을 국민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믿기가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회전문 인사한다고 얼마나 비판하고 욕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제일 많이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민주당 인사도 그렇게 회전문 인사 많이 했는데 이재명이는 더 하겠죠. 이거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요. 최근에 이제 다당제 이슈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재명의 후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국민이 왜 두 정치 집단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느냐. 제3, 제4, 제5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 교체를 확실히 해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정치는 가장 즐거운 국민 스포츠가 돼야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정치가 스포츠입니까? 이게요. 갖다 말 언뜻 보면 정치가 스포츠구나. 제가 그래도
뭐 공부를 잘하고 뭐다 그래요. 그래도 대학에서 그래도 정치학을 제가 공부한 사람인데 정치가 스포츠라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 예, 정치학 이 원론에서 말이죠. 자, 정치가 스포츠. 정치가 스포츠라는 게 뭡니까? 스포츠는요. 이게 그런 게 말이 안 맞아요. 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스포츠는 뭡니까? 난 이 정치학 이론에서는요. 경제학 이론에 나오지만 난 제로 이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영화 게임, 한국말로 영이 되는 게임.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완전히 져.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소선구제. 맞죠? 예. 그러니까 네가 이기면 나는 져야 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결선 투표제 없어. 한 표라도 더 맞으면 무조건 이겨. 진 사람은 어디에도 참여를 못해.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 제로섬 게임. 이 딱 제로섬 게임이잖아. 냉정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정치가 즐거운 국민 스포츠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즐거운 국민 스포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그런 스포츠 해야 되는데 스포츠 개념 자체는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 1등은 딱 한 명이야.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게임이 즐거운 스포츠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원수가 된다. 이거는 원수는요, 지금 본인의 생각이에요. 아니, 이게 바로 뭐냐?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하겠다라고 단정지어서 공격하는 그 프레임에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치개혁하겠다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 반윤석열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 끝나면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려고 한다. 이거 윤석열에 대한 경계의식, 반윤석열 이 프레임, 이거를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의 이 프레임이에요. 이런 이재명의 프레임, 우리 국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넘어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의 입장문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요, 그러면은 지금 여당의 분위기는 뭐냐? 우상호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여당은 지금 현재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래서 안철수가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죠. 그들에 있어서의 최선의 시나리오가 바로 최선 넘버원은 안철수를 데려오는 것인데 안철수를 데려오기는 어렵다. 그러면 사자 구도로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상호 본부장은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의 사자 단일화 게임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언론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은 단일화 포기 선언이다. 다시는 단일화 될 가능성은 없다. 예, 그리고 단일화 결렬 책임을 안철수 후보한테 덮어 씌우는 것이다. 예, 그리고 단일화 부산 책임이 자신에게 오는 데 대한 회피 목적이 아니고서야 구체적 협상 과정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막판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이런 과정이 준 충격과 실망에 단일한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는 민주당에서 고려하거나 신경 쓸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대선 완주를 선언하는 것 아니냐. 그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장제원과 이태규
협상체를 공개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 퇴출시킨다고 하더니 아직도 퇴출시키지 않은 거 이거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여당은 굉장히 꽃놀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정 관리에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동아일보의 이 김순덕 대기자가 쓰는 칼럼, 여러분들 뭐 김순덕의 도발이라고 하는 칼럼 많이 보시죠? 이 김순덕 칼럼도 굉장히 직설적인 칼럼인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김순덕 대기자도 윤석열은 안철수를 보쌈이라도 해와라. 이러한 제목하에 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칼럼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잘 못 읽는데요. 이게 사실 어제 칼럼인데 저도 바빠가지고 뭐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한마디로 하여튼 뭐 삼고초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지율 그대로 후보들이 잘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잘나서 나온다고 보지 말아라. 그야말로 정권 교체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서 지지하는 것일 뿐이다. 이뻐서가 아니다. 그리고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다. 자강론 이거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요. 어제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38, 윤석열 37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를 뒤집혔다는 거 이것도 지적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5%가 빠진 34. 예. 그러면서요. 이 단일화 선언 결렬한 이후에 민주당은 정치 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안철수를 조롱하는 거냐? 국민은 오만한 정치 용서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지금 바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DJP 단일화 얘기를 쭉 하면서 DJ는 결국은 JP와의 단일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창하고 이 JP하고는 그야말로 39만 표 차이, 1.6% 차이로 진 것 아니냐. 그때 이인재가 19.2를 득표했는데 보수 진영으로서는 단일화를 못해 정권을 내준 거고 윤석열도 이꼴될까 봐서 국민들이 끌당을 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해창도 이인재도 지금은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마라라는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다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근에요 이해창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요 단일화를 해야 한다. DJP 연합이 1.6% 차이로 내가 대통령이 안 된 요인이 된 것은 틀림없고 이번에도 만일 1%든 2%든 3%의 차이로 떨어진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창 대표가 얘기했고요. 이인재 의원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두 사람이 결단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압도적 지지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자유우파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선거는 절박한 후보가 이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안철수가 교만하고 인색하다고 쓴 적이 있는데 사람을 모으지 못해서 정치에 받는지 의문이라고도 썼다. 그럼에도 안철수는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수는 있다. 윤석열이 안철수를 잡아야 하는 이유다. 예.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 윤석열은 한밤중 안철수를 보쌈이라도 해와서 정치 개혁에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 압도적 정권 교체에 함께 나아가기 바란다. 이제는 제발 정치인이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해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경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통화일보 이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에 대한 사과 뒤로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명분에서 한 배가 되어 달라라고 저는 여러분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